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했던 기억에 이끌려 혹은 어쩌다 관심이 생겨 열대어를 키우게 되거나 어항을 구매하며 물생활이란 취미를 시작하게 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갓 시작한 그런 초심자분들을 위해 어항을 꾸미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날 물생활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의 감성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에는 물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했던 시기라 꾸밈 요소도 공장에서 나온 인공제품이 즐비했습니다. 색깔 있는 인공돌, 산소를 머금고 있다는 돌,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인공수초까지 보통 이런 식으로 꾸미곤 했었죠. 그게 아니면 강이나 산에 있는 돌과 나무를 주워 어항에 놓곤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공제품이다 보니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보다 훨씬 더 보기 좋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소재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자주 가는 해비람 수족관 사장님의 도움을 얻어 촬영하였습니다. 수조들을 천천히 감상해볼까요? 푸릇푸릇함이 가득한 수조들, 각양각색의 재료들로 수조가 꾸며져 있습니다. 참 다양한 소재들이 있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고운 모래 같은 것도 있고 싱그러운 수초도 있었습니다. 그 소재들을 하나 둘 살펴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무를 먼저 살펴볼게요. 물생활에서는 보통 나무를 유목이라 부릅니다. 유목은 수조에서 뼈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주변에 돌이나 수초를 넣으면 더욱 멋집니다. 유목에는 몇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텍스처가 훌륭한 맹그로브, 나무를 축소해 놓은 듯한 베트남 유목, 드리프트, 고가이지만 그 값어치를 하는 만자니타, 가지가 많은 브런치 등이 있습니다. 유목의 사용 방법은 일단 상상한 그림을 토대로 비슷한 유목을 찾습니다. 비슷한 것을 찾았다면 요리조리 돌려보며 마음에 드는 부분을 찾고 다른 유목을 얹어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덩치 큰 유목을 하나 넣어서 그 하나로 연출을 끝내기도 합니다. 연결을 한다면 유목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꼭 연결을 하지 않아도 유목의 흐름에 따라 배치를 잘 해준다면 충분히 멋진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목 중에 절단 유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보편적으로 입기류를 활착할 때 많이 쓰입니다. 다음은 돌을 보겠습니다. 돌 그까이 그 대충 강이나 바다나 산에서 주워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초심자분들에겐 수족관에서 구매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전문 업체다 보니 구비해둔 돌도 다양하고 무엇보다도 직접 보고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돌의 경우 종류별로 색깔도 다르고 텍스처도 다르고 pH를 건드리기도 해서 꾸미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지 키우고자 하는 어종의 특성과 맞는지를 검토하고 고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짙은 회색과 흰색의 마블링이 예술인 청룡색의 경우 pH를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푸른 색감의 대표적인 돌은 청룡석과 오석이 있고 검은색은 화산석이 있으며 노란색은 황호석이 있습니다. 텍스처가 상당한 돌들은 청룡석, 필립학상, 황호석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연출 방법 또한 가지각색이니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돌이 있다면 돌과 관련된 어항 꾸미기 방법을 검색한 후 소재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돌 종류 레이아웃이라고 검색하면 참고하기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무와 돌의 경우 물속에 있는 것과 물 밖에서 건조된 상태로 있는 경우 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물이 스며든다면 어떤 색을 띠는지 확인하고 고르세요. 생각보다 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은 수초를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수초를 수조에 넣는다면 마치 수조 속에 작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카펫이 깔린 듯한 정경수초, 뒷부분을 담당하는 중후경수초가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필요 없는 존재라 느껴지던 이끼도 수조 속에선 한 폭의 그림으로 변합니다. 구군식물인 나나라 불리우는 음성수초입니다. 앞전에 봤던 유경수초와는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죠. 방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스킨답서스는 이런 식으로 어항 윗부분을 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큰 나무 위에 공간을 만들어 물속과 물 밖의 모습을 동시에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끼는 이런 식으로 나무에 실로 묶어서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부상수초도 있습니다. 부상수초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필요에 따라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루이탄스가 제일 마음에 들더군요.
붉은 색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수초를 키우고 싶다면 좋은 조명과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고 잘 키우기 위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번외로 꽤나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 바로 바닥재입니다. 어떤 바닥재를 쓰느냐에 따라 수초의 전반적인 색감이 좌우되기도 하고 특별히 키우고 싶은 어종이 있다면 그 어종에 맞춰서 구매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항. 어항의 경우 둥근 어항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둥근 어항은 왜곡이 발생하여 물고기의 입장에서 밖을 바라보면 앞을 지나가는 물체가 갑자기 커져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사각형 수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생물을 관찰하기 좋고 인테리어적 측면이나 공간적 효율이 좋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항은 일반 유리 수조가 있고 일반보다 맑은 디아망이라 불리는 수조가 있는데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디아망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냐 싶었는데 디아망 수조를 하나 들이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디아망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를 그 색감 차이와 밝은 듯한 느낌, 그리고 감성이 느껴져 디아망 수조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디아망 수조가 상당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항을 꾸밀 수 있는 소재를 함께 보셨습니다. 어항을 운영해보고는 싶은데 꾸미는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키우고 싶은 열대어는 어떤 어종인지, 수초를 키운다면 어떤 종류의 수초와 바닥재는 무엇을 쓰고 돌을 넣는다면 어떤 종류의 돌을 넣을 건지 대략적으로 사장님께나 물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께 엽죽고 구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초를 키우려면 특정 장비와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고 생물의 경우 이 친구가 어떤 수질에 사는 친구인지에 따라 바닥재나 돌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짚어보고 구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생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재료 선정을 확실히 하셨다면 검색을 한 번쯤은 해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 소재를 이용해 어떻게 어항을 꾸몄는지 찾아보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저처럼 실력이 좋지 않더라도 장비빨이라는 말이 존재하듯 재료빨도 존재합니다. 소재를 잘 선정하셔서 어항을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자고요.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